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톡토로 여러분, 여둘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녹음을 해서 지금 재녹음을 하고 있어요. 실컷 얘기 다 떠들어 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실수는 제가 하기 마련인데 하나 씨가 본인 마이크를 켜지 않고 저희가 본편 녹음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좀 쉬어볼까 할 때 마이크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졌다가 둘이 같이 저녁 먹고 힘내서 다시 녹음하자 하고 다시 녹음실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녹음할 때도 첫 시작이 선우 씨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였는데 그때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염이 좀 심해져서 오늘 아침에도 재채기를 한 50번쯤 하고 코를 풀어댔더니 코 밑에가 이렇게 다 헐고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좀 계속 쉴 새 없이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터져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도 비염 때문에 하나씩 몸도 힘들고 코도 헐어서 불편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더 보태진 거지. 녹음 파일까지 날려먹고 다시 실컷 1시간 떠들어놓고 다시 녹음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저녁으로 먹고 돌아와서 힘내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코가 좀 뚫렸습니다. 톡토로들이 제가 비염이 심하다 그래서 또 뭘 추천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알러지성 비염은 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이걸 말끔히 호전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그렇다 치고 선우 씨도 우리 동족인 비염인일 뿐더러 선우 씨는 요새 독서의 계절을 맞아 지금 너무 바쁘지 않나요? 일정들이 많습니다. 가을에 제가 보니까 스케줄러에서 9월 이후로 북토크가 적으면 일주일에 1건, 많으면 3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올해 아무래도 여름에 아무튼 리코더와 하와이 딜리버리 2권의 책이 나왔고 출판사를 옮겨서 새로 나온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도 여전히 그 책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 3권의 책으로 독자를 만나느라 분주한 가을을 보내고 있네요. 가을이 안 그래도 작가들에게는 행사가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바쁠 때인데 선우 씨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잡아둔 도서관이나 이런 독서 관련한 행사 그 위에 7월 말에 우연히 본 플래카드로부터 비롯된 갑작스러운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그 연습이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가 11월 22일에 창단 공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 전에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특별 연습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원래 주 2회의 정기 연습과 합주를 하고 있다가 한 번이 보태지니까 주 3회 오케스트라 연습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 3회 모여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나름 혼자 먼저 악보도 좀 읽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야 되니까 그게 지금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죠. 선우 씨는 프리랜서지만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주 3회 가서 2시간 연습하고 또 오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일주일에 직장 외의 시간을 투여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절친도 주 3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석 달에 한 번 만나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리고 주 3회 하는 활동을 생각해보면 하나 씨는 탁구, 저는 수영. 근데 또 운동은 우리가 체력을 키워서 일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필수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 3회 운동을 간다면 음악 활동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를 즐기고 있고 또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약간은 부가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주 3회는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기는 하죠. 저희 오케스트라에 직장 다니시는 다른 단원분도 그러더라고요. 아, 저 회사에다가 이제 겸직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선우 씨가 주 2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주 3회가 되어서 또 다른 행사들과 함께 병행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사실은 저도 이 오케스트라에 한 발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합주를 지난 토요일에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타악기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뭐 변변한 악기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것저것 두들겨 보면서 소리를 한번 내보는 정도다인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님의 여러 지시에 맞춰서 각자 연습을 해와서 그 자리에서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타악기를 두들기면서 소리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저의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그 웅대한 음악의 한 파트를 나름대로 담당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톡토로들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놀라실 것 같은데 여둘톡 160화 황필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다 편을 듣고 제가 오케 활동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케스트라가 윈드 오케잖아요. 말하자면 고적대나 군악대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관악 주자들을 위주로 뽑아서 연주를 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경음악, 관악 오케스트라에는 타악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취미로 일반인들이 타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밴드에서 뭐 드럼 치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그래서 저희 오케에서 지휘자님이 타악기가 앞으로 많이 요구되니까 주변에 혹시 타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 친구들은 한 명씩 좀 데려와봐라. 우리가 앞으로 타악 연주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곁에는 제가 리코더를 불 때나 플룻을 연주할 때나 항상 저의 부족한 박자 감각을 박자 지적을 하는 사람. 리듬적인 부분에서 저의 음악 세계를 완성도 있게 리드해주는 김씨 존스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드럼을 잠깐 배우기도 했고 혼자서 퉁땅퉁땅 이런저런 타악기를 사다가 작업실에서 연주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주라기보다는 약간 다듬이질 하듯이. 놀이. 그래서 너무 적임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하나 씨한테 얘기를 해서 함께 연습 날짜에 같이 가봤는데 또 흥미를 느끼고 잘 맞아 하더라고요. 잘 맞는지는 아직 제가 알기는 어려워요. 아유, 재밌어 하더만. 집에서 혼자 악보 놓고 막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나를 잘 맞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재밌어요. 아, 그럼 됐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지금 오케스트라의 주 3회를 갑자기 예정에 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람? 그래서 이번 화 제목이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6화는 루틴이고 뭐고 다 깨졌을 때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아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지금 저희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 주 3회 오케스트라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초에 135화였나요? 일상의 루틴과 기록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
저희의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루틴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지금 저희 삶을 떠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되게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연초였어요. 2월이니까 그렇잖아. 사실 1월에 사람이 가장 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생활을 좀 단정하게 정돈하고 바로잡고 이런 시기잖아요. 이제 그때 한 달 그렇게 살아보고 아우 좀 루틴 생기는데 이런 거만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 그게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야. 우선 저는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거의 매일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모닝 페이지를 쓴 게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10월 들어서 한 3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짧게 무슨 꿈을 꿨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닝 페이지에 형식이 좀 있잖아요. 뭐 3페이지를 쉬지 않고 끊지 말고 써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부담되는 거야. 그렇게 길게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아침에 없을 때는 아예 펼치게 되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 들어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결산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2025년에 생긴 참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9월과 10월에는 그 결산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나에게 있었던 좀 사건, 기억할 만한 것들, 그 달에 했던 주요 업무, 새로 만난 사람이나 가서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장소, 책, 영화, 공연에 대한 짧은 기록 이런 것들을 한 달을 돌아보는 거는 1년을 돌아볼 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한 달 한 달씩 끊어가는 거는 되게 좋은 회고가 되더라고요.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생기는 어떤 변화의 흐름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 달에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구나. 이 달에는 뭔가 큰일이 있어서 마음이 바빴더니 책을 정말 못 읽었구나. 요즘도 책을 정말 못 읽고 있죠. 그런 식의 흐름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결산은 이제 11월 초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9월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좀 가물가물할 없네요. 것 같아요. 선우 씨가 책 얘기했는데 저도 요즘 책을 못 읽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활이 너무 분주해서 일상이 많이 흐트러졌거나 하면 가장 티가 나는 게 책을 읽은 권수거든요. 지금은 현저하게 훅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 우리의 PT 선생님, 트레토로님의 사정으로 PT를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둘 다 지금 한 달가량 PT를 쉬게 되었죠. 근데 PT를 안 가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일주일 생활에 있어가지고 몸에 근육을 붙여주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이 일상에 어떤 뼈대를 잡아주고 활력과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였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트레토로님이 이제 잠깐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근력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 갈 줄 알고 있었죠. 또 그 부분도 있었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요가를 가는데 지금 토요일마다 행사가 많고 북토크가 많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요가를 빠졌죠. 어제 진짜 오랜만에 요가를 가서 평소에 안 하던 동작들을 좀 했어요. 근데 아침에 둘 다 일어나서 이제 와, 온몸이 뻐근하다. 아이고 하면서 깼죠. 이게 매주 요가를 했으면은 지난주와 좀 다른 동작을 하더라도 몸이 이렇게까지 온몸이 뻐근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가 하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그동안 이 부분 근육 이런 데를 정말 안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게 온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좀 평소에 하던 것들이 깨진 게 요즘 요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맞아요. 요리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음식을 해먹을 마음의 여유가 잘 없고 끼니를 집에서 챙겨 먹으면 좋기는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 걸리고 또 재료를 구입하고 다듬는 것도 일이고 메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차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치우고 주방 관리하는 거 그거는 하나 씨가 해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동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슷한 게 선우 씨가 그래도 여전히 빨래는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빨래 돌리는 건 선우 씨 담당이지만 빨래를 개는 거는 제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건조대가 널려 있는 상태에서 빼서 입거나 신고 그냥 집이 좀 너저분하게 있는 거죠. 시간을 내서 빨래를 개야 되는데 빨래를 개기 위한 테이블 위에 맞아. 너무 바빠서 물건들이 계속 쌓여 있어. 약간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요새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던 여러 루틴들이 하나씩 둘씩 다 깨져버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여러 가구나 물품들이라든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빨래 건조대라든가 쓰고 난 뒤에 도로 제자리에 넣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일상을 산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싹 한번 돌리려고 그래도 너무 밤늦은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출했다가 돌아온 시간이 늦으면 청소기 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아직 시간이 안 늦었을 때는 저는 뭔가를 두들기고 선우 씨는 플룻을 불고 그러다가 아유 청소기를 못 돌리게 됐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 타이밍이 자꾸 조금씩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게 지금 오케스트라 연습에 상당히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 생활이.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오케스트라가 없을 때 맞춰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삐걱삐걱 좀 흔들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스트레스도 꽤 있어요. 막 발에 고양이 모래가 좀 밟히고 그리고 우리는 노묘를 돌보고 있는 집이니까 고양이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뭘 먹여야 되고 근데 뭘 흘리면서 먹고 그게 막 바닥에 눌어붙고 닦을 시간 없이 우리는 또 밖에 나가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35화에서 일상의 루틴과 기록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루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뭘 했나 싶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팟캐스트 여둘톡에서 일상의 루틴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뭐였는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너무 놀랍게 135화 회차에서 나왔던 우리의 여러 루틴들, 우리의 얘기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신기하다. 그건 어디에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걸까요? 글쎄요. 너무 일목요연하게 번호까지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스포티파이 같은데 우리의 방송 내용이 텍스트로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거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각 플랫폼들에 올라가는 음성 파일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 그러게. 여튼 거기서 우리가 연초에는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연력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365일이 한눈에 보이는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뭐를 한 날에는 스티커 붙이기. 근데 그게 지금은 하반기는 그냥 깨끗해요. 이거는 최근에 9월 이후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루틴은 아니고 보니까 저는 상반기 중에 그만뒀는데 이게 실패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 연력에다가 2가지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붙여서 2개의 활동들을 트래킹을 했거든요. 운동을 한 날 운동 스티커, 술을 마신 날 술 스티커. 그래서 술이 조금 이어지면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이 더 많아지게끔 그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이 시각적으로 연력을 보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잘 1년 동안 하고
수치적으로 내가 1년에 며칠 동안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된 후로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느껴서 올해 한 가지 트래킹 할 것을 요소를 더 늘린 거예요. 그게 저의 실패의 원인이었어. 3가지나 되니까 이게 한 날짜에 붙이기가. 한 가지는 뭐였어요? 악기 연습을 하나 추가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뭐 어떤 날은 운동을 하고 어떤 날은 술을 마시고 어떤 날은 악기 연주를 하는데 그 3가지를 다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치. 그 자리가 모자라는 거야. 너무 복잡해. 일단 표시가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연력의 장점인데 그게 안 돼서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술은 덜 마실수록 좋고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고, 이게 신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많이 하면 되는지가 명확한 관계잖아요. 근데 악기 연주라는 거는 여기에 껴들었을 때 말하자면 좀 카테고리가 다른 장르인 거야. 근데 이 3개를 섞어 놓으면서 내 머릿속에도 이 연력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율적인 보고의 역할이 약해진 거죠. 톡토로 여러분들도 언니들이 연력을 쓴다는데 그거 참 좋겠다 해서 주문해서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끊어져 버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 그렇죠. 지금 11월이니까 연초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여러 가지가 허물어질 때인 것 같아요. 왜 일기장도 보면 연초에 빼곡하다가 뒤로 갈수록 헐거워지고 다이어리도 뭐 한 여름 이후로는 하얗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연력은 제 생각에 한 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할 때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최대 2가지까지 그 이상은 늘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좋다. 나는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라는 말을 자기가 그걸 잘 쓸 때 하잖아요. 근데 그 후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쓰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는데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해서 그래. 맞아요.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력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만큼 플러스도 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 갔다 온 날 연습 일기를 쓰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황필이는 서기로 임명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공식 연습 일지 작성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녀오면 오늘은 누가 출석했고 누구는 결석했고 오늘은 뭐 전체 합주로 무슨 곡을 했다, 공지사항 뭐가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구청에 월말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공식 기록이 있고. 구청에 제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립 오케스트라니까. 그리고 그것 외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연습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오늘 어떤 단원과 나눴던 기억에 남는 대화, 오늘 있었던 어떤 지휘자님의 인상적인 이야기, 지도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모닝 페이지를 덜 쓰고 연력 기록을 안 하고 월말 결산도 빠졌지만 요걸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네요. 기록에 배분되었던 에너지가 오케스트라 쪽으로 많이 옮겨간 거네요. 기록 그러네요.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네. 그러게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봤던 그 정리 내용 중에 우리가 당시에 웃음일기 얘기를 한 거예요. 웃음일기도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그러게요. 웃음일기에 쓸만한 거리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나 씨 별명이 김탁구잖아요. 탁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치기 때문에 김탁구인데 저랑 같이 오케스트라 타악기 주자로 출석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별명을 붙였죠. 김타악구라고. 타악기를 치는 김탁구. 그리고 135화에서는 마감이 있으면 그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제 글쓰기에도 마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도 마감이 기일이 지난 것들도 있고 겨우 한 것도 있고 또 다가올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글쓰기가 책 읽기도 진척이 안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너무 진척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좀 미래의 저 자신을 믿는 부분이 있어요.
글쓰기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지금 많이 쌀쌀해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가을볕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 가로수 단풍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게요.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단풍이 별로 안 예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풍경도 구경하고 가을은 직립보행, 산책의 계절이니까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저는 좀 글쓰기가 잘 되는 건 겨울 같아요. 추울 때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어차피 안 나갈 때 밖에 나가면은 너무 오돌오돌 떨고 돌아오게 되는 그럴 때 그냥 집에 콕 틀어 박혀서 조용히 글쓰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써야 할 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차곡차곡 제 안에 쌓아두고 이제 겨울에 내 자신에게 다 맡기려고. 나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맑아졌어. 왜? 겨울에 하겠지. 그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겨울에 놀러 다니지 않고 집 안에 있으면 뭐든 된다. 겨울에 우리들이 뭔가를 하긴 하겠죠. 우리가 지금 지켜오던 루틴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 씨는 탁구 꾸준히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우 씨도 수영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도 8월부터 다시 시작한 수영을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두 사람 다 듀오링고는 이어가고 있죠. 선우 씨 듀오링고 며칠이에요? 저 1288이 됐습니다. 선우 씨는 우리가 맨 처음 여들톡 초반에 듀오링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끊어진 거죠. 근데 이게 듀오링고가 외국어 학습 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씨는 스페인어와 일본어를 듀오링고로 배우고 있잖아요. 네, 일본 출장 전에 급히 근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외국어를 돌아가면서 좀 하다가 요즘은 듀오링고가 거의 체스 게임 앱으로 변질했습니다. 여기 체스 메뉴가 생겼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두뇌에 좋겠지라고 믿어보는 거죠. 저는 271일 됐어요. 중간에 많이 빼먹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271일 동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고 있긴 한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싱잉볼을 이렇게 종치듯이 아침에 2번 울리고 밤에 자기 전에 1번 땡 울리는 거. 누군가가 싱잉볼을 땅 치면 집에 어디에 있더라도 근처로 와서 서로 목례를 하면서 두 손을 모으는, 합장을 하는 이런 일종의 아무런 실질적 효용 같은 것은 없는 리추얼을 거의 안 빼놓고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도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 분위기를 환기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그 환기하다 할 때 창문을 열어서 차갑고 맑은 공기를 집안에 들이면서 정신을 맑게 하듯이 그런 효과가 아침과 밤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연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작은 의식인 거죠. 그리고 저희 바쁜 와중에도 매일 말차를 마시고 있네요. 그것도 저는 약간 리추얼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맥파이 앤 타이거 광고를 추석 시즌에 하면서 그때 처음 맛보기 위해서 말차를 매일 먹기 시작했는데 맛도 있고 또 하나 씨가 이렇게 말차를 격불해주는 동안 물 온도를 재면서 물을 식히고 말차 가루에 그램수를 재서 넣고 차선으로 가루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고 이런 과정을 앞에서 저는 그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좀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 있어서 이제 나가기 전에 그래도 말차 한 잔 마시고 나갈까?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잠깐 갖는 게 비록 옆에는 아직 개지 못한 빨랫거리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런 전쟁 같은 현장일지라도 약간 마음의 평화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고
막 밖으로 나가기 바쁘고 그런 와중에라도 우리 고양이들 끼니는 챙겨야 되고 고양이들 화장실은 치워야 되죠. 그럼요. 이게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사람이 돌보지만 사실 반려동물에게 의지해서 어떤 자신의 좋지 않은 기간을 버티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저희처럼 좀 생활이 바빠지는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되게 취약해져서 우울감이 심하다거나 의욕이 너무 없다거나 이런 기간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먹이는 일은 소홀해져도 그리고 자기 집을 치우거나 자기 몸을 씻는 일에는 소홀해져도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는 몸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아유, 얘가 지금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화장실 못 가면은 방광염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화장실 치우게 되고 지금 얘 밥그릇이 비었는데 그러면 밥이라도 좀 채워줘야지. 습식사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좀 꺼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약간은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일이 되잖아요. 그게 반려동물들이 인간을 또 돌봐주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은 목청이 좋잖아요. 특히 우리 첫째 고양이 하쿠는 저희가 노는 꼴을 못 보죠. 밥을 안 주고 노는 꼴을.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이후로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귀 잘 안 들려서 크게 소리 내는 거를 이해를 더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밥 내놔라, 이거 아니다, 저거 내놔라 이런 것을 너무 또렷하고 우렁차게 이야기하는 이런 고양이들에게는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따라다니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챙겨드리지만 말이 없는 이 식물들의 경우 제가 예전에는 수요일 물수짜기 때문에 이때 식물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파리도 다 살펴보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비도 오고 여러 습도라든가 건조한 정도라든가 때문에 이 주기를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로 약간 놓치기가 일쑤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 물 줘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갑자기 떠오른 건데 최근에 저희 두 사람 다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주인이의 엄마 장혜진 배우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꽃을 사는데 그 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말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그걸 치우면서 엄마는 이렇게 꽃을 계속 말려 죽이면서 계속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계속 아름다운 거를 삶에 드리고 싶어 하는데 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할 여력은 안 되는? 우리 식물들은 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습으로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식물들에게는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루틴들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집안을 좀 리셋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월초에 그것들은 좀 한 것 같아요. 어제가 11월 1일이었는데 저희는 매달 1일이 되면은 한 달 주기로 교체하는 것들을 싹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데 뭐 이를테면은 정수기 필터, 여기 소리째 것, 본가의 것, 그리고 고양이들 것, 그리고 칫솔 교체하고 수세미 교체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세탁조 청소 한번 세탁조 하고. 청소는 아직 못했어. 하지만 세탁조 청소용 세제를 사놨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하겠지. 어제는 그렇게 수세미 교체를 하면서 그 김에 싱크대랑 주방 조리대 위를 싹 닦고 그리고 우린 정말 여드레드에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스토니쉬의 숨은 때 제거제로 스텐 여러 도구들이랑 건조대 이런 거 다 한번 청소하고 저는 빨래할 때 얼룩 제거제 잘 쓰고 있어요. 싹 말려가지고 주방을 지금은 다시 깨끗하게 리셋을 해놨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그래. 다시 뭔가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스스로 깨끗하게 치운 주방을 보며 스스로 안정감을 얻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왜 집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약간 뭔가를 놔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군데라도 정해서 거기만이라도 정리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작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막 엄청 쌓여 있을 때 그 테이블 위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면 그게 시각적으로 아, 내가 저 한 군데에서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이 그건 것 같아. 아침에 침대 정리해 놓고 나가면 밤에 들어와서 봤을 때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러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바로. 맞아요. 우리가 미래의 나 자신에게 많은 일을 미루기도 하지만 과거의 나에게 그런 선물을 받기도 하네요. 책 제목 중에도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미국의 해군 제독이 쓴 책이라는데 그 책 부제가 이러네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들. 왠지 좋잖아요. 침대를 정리하는 아침의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정리정돈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빌려서 한번 훑어봤나 했는데 저는 그냥 일상을 좀 정돈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막 세상의 고난과 혼란을 이겨서 막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수신제가까지인데 저 별로 치국 평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침대 정돈에서 시작해서 천하를 평정하는 이야기로 나아가는구나. 근데 그건 좋죠. 아침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좀 털고 먼지 같은 거 좀 정리하고 주름 같은 거 좀 펴놓고 그 판판하게 펴져 있는 시트를 보면 언제나 좀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루틴이 깨어진 중에도 침대 정도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내보내고 있죠. 이거는 대단한 루틴이죠. 심지어 오늘은 녹음을 2번 하고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어느 요일에 녹음하고 어느 요일은 편집하고 업로드한다. 이게 좀 안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죠. 이날 본편을 녹음하고 이날은 댓글을 녹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편집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135화에서 뭔가 한때 정돈이 되었던 어떤 루틴이 여둘톡 한 30화 사이에 맞게 된 변화의 모습이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흐트러진 루틴으로 지내고 있는 것도 11월 말에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씨는 일본 출장도 있고 그거를 좀 다녀오고 나면 금방 또 연말이고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연력을 붙이고 그렇지. 또 새로 시작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끝없이 무너지고 또 끝없이 새로 세우고 그 와중에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켜가고 그리고 지키려는 것들의 목록을 새롭게 갱신하고 어떤 것들은 나가고 어떤 것들은 들어오고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는 속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훨씬 성긴 이것들이 우리의 일종의 그물망이 되어주고 그 그물망에서부터 다시 안정감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리듬을 재건해 가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작가님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내시냐.
번아웃이 오지는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드는 생각이 번아웃을 경험했을 때는 그냥 단지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바쁘게 내 시간을 바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나에게 의미나 가치를 주지 못할 때, 그럴 때 번아웃이 오고,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교류한다라는 감각이 없이 고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번아웃을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스스로도 좀 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일단 즐겁고 재미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고 또 하나 씨랑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의미 부여하고 같이 즐기면서 이게 우리 둘의 관계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기간에도 내가 소진되고 있다, 소모되고 있다 라는 느낌과는 좀 다르게 더 채워지는 감각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거나 누군가의 초대나 제안에 응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빈자리가 좀 많지 않다라는 게 안타깝기는 하죠. 그리고 밖에서 뭔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여러 가지도 좀 정돈하고 관리하고 그럴 여유도 있어야 바깥 활동도 더 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거실에는 선풍기가 놓여 있잖아요. 선풍기를 아직 닦아서 넣을 여유가 없었어. 프로펠러를 저 고양이 털들도 많은데 저걸 싹 닦아가지고 이제 분해해서 닦아서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제 곧 난로 꺼내야 돼요. 그 커다란 등유난로를 꺼내는 게 우리 집에 이제 겨울을 맞는 큰 절기 같은 것인데 맞아요. 계속 뭔가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아니 근데 새삼스럽게 참 한국인들은 너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노동 강도도 높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런 사회 속에서 사계절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도구들과 그것을 관리하고 넣었다 꺼냈다 수리 맡기고 수선 맡기고 막 이래야 되는 집안 관리에 노동의 품이 너무 많이 드네. 계절 바뀌었으니까 옷도 다 정리해야 되고 패딩 꺼내고 여름옷 넣어야 되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바쁨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가치처럼 여겨지고 언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면 좋은 거 아니야. 바쁘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저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의 바쁨을 드러내는 게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복가치즘이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고 저희는 좀 그런 걸 경계하긴 해요. 그 복가치즘에 빠지는 걸.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건 이제 같은 게 아닌 거지 절대. 제가 좋아하는 이소룡이 브루스 리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Be water, my friend라고. 물과 같은 상태를 지향하는 거죠. 나의 주위에 혼란과 고난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물과 같은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되게 수준 높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무도인들은 그런 멋이 있나 봐. 최근에 또 저희가 재밌게 봤던 One Battle After Another에서도 체육관 관장님이 나오시잖아요. 베네시오 델 토로가 연기한 센세. 센세의 인상적인 대사가 Ocean Wave, Ocean Wave. 모든 것이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처럼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되게 여유 있게 느긋하게 모든 걸 처리하면서 사람들을 막 도와주면서 물결을 받아들이고 또 타고 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물결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알고 있는. 그렇지. 그런 무도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네요. 하나 씨는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잘 파들파들 떠는 우리 고양이를 목욕을 시킨 뒤에, 목욕시키는 것도 좀 사투잖아요. 너무 울고 이러니까 난로를 켜놓고 그 앞에서 털 이렇게 말려주면서 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좀 같이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걸 하고 싶어요. 애가 지금 꾀죄죄. 나이가 들면 그루밍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애가 지금 너무 꾀죄죄하거든요. 그렇죠. 연말에는 선풍기도 들여놓고 난로는 꺼내서 켜놓고 그렇게 충분히 느긋하게 고양이 목욕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선우 씨는요? 저는 요리를 해먹는다는 게 저한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는 것의 어떤 지표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밖에 안 나가도 되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좀 마음 편히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집에서 미역을 한 솥 불려가지고 미역국을 바글바글 끓여서 좀 오래 푹 끓인 미역 부들부들 부드러워지는 그런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서 먹고 싶네요. 본인 거 한 그릇만? 아니지. 내가 음식하면 한 솥 하는 거 알잖아요. 아, 그런 여유로운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고양이 목욕은? 고양이 목욕만 시키자. 여두레드 시간입니다. 이번 여두레드는 제철 톡토로들을 위한 아주 짧고 굵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여둘톡을 업로드 되자마자 들으시는 톡토로들은 이번 방송을 듣고 재빠르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월이 되었잖아요. 여둘톡을 꾸준하게 들어온 톡토로들은 이미 저희를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브랜드가 11월에 지금 들어간 큰 행사를 이미 인지하고 주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디너리의 슬로우 뱀버 캠페인입니다. 네. 근데 이 11월의 시작에 여둘톡이 업로드되는 11월 4일부터 화수목금 단 4일 동안만 톡토로들을 위한 특전이 있습니다. 네. 디오디너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식 몰이죠. 지금 11월 한 달 동안 23% 할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11월 4, 5, 6, 7 나흘 동안 주문을 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톡토로라고 한글로 그냥 톡토로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디오디너리 스쿠알렌 아미노 애시즈 립밤을 정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철 깜짝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디오디너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세일을 하는 이유는 11월에 대표적인 어떤 쇼핑 행사로 많은 브랜드들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정말 주말 하루 이틀 되게 짧게 세일 폭을 엄청나게 크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그 기간에 쫓기듯이 쇼핑을 많은 제품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지금 이때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게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 쫓기는 마음 없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천천히 자신에게 슬로우하게 꼭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매년 디오디너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바로 이 슬로우 뱀버 캠페인입니다. 디오디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을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둘톡을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이 브랜드의
어떤 정직성이랄까 신뢰도랄까 그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잘 여러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대학 친구가 대학 동창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합창단의 발표회가 있다고 초대를 해줘서 오랜만에 선우 씨랑 같이 가서 네.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선우 씨에게 선우 씨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새삼 제가 선우 씨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인사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디오디너리 제품이 제 피부에 잘 맞아서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그런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우 씨 코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도 디오디너리라는 브랜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뭔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선우 씨의 광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겠죠? 일단 제가 디오디너리에 정착하게 만들어준 제품. 나이아신아마이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툭 치면 나오잖아. 그쵸?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더하기 징크 1%. 이 제품은 모공 관리를 위한 세럼인데 이게 진짜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제가 되게 좀 지성 피부에 모공이 넓은 편이고 블랙헤드가 고민인 그런 피부 타입인데 이런 저 같은 피부에 효과를 잘 발휘해주는 모공 청정 기능과 피부 트러블 개선 기능이 있는 성분이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저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면 피부가 좀 뭔가 모르게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저는 조금 띄엄띄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극이 되나요? 이어서 계속 바르면은 따끔거릴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제가 코를 많이 풀어서 코밑이 이렇게 헐고 이랬을 때는 더 많이 따끔거리고 그래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쓰죠. 근데 저도 꾸준히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진짜 단 하나의 세럼만을 평생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고를 거예요. 오, 나이아신아마이드. 네. 요즘은 밤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랑 같이 루틴으로 쓰는 게 레티놀 1%. 제가 쓰는 건 몇 %죠? 0.2%. 아, 그럼 5배가 차이가 나네요. 네.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이죠. 노화 방지와 색소 침착 완화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성분인데 레티놀 화장품들은 뭐 다양한 제형으로 여러 브랜드에서 나와 있어서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레티놀을 쓸 때의 주의점은 되게 함량이 낮은 것부터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 사용량과 함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디오디너리에도 0.2% 제품이 있고 0.5%가 있고 1%가 있어요. 근데 저는 0.2%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써보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즘은 1%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선우 씨가 그렇게 차근차근 써갈 동안 저는 무슨 레티놀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주의 깊게 조금씩만 쓰면서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그게 귀찮아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레티놀 이 조합이 듀오로 서로 효과가 참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디오디너리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요 두 개를 묶어서 탄력 모공 듀오라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우 씨가 최근에 예전에 제가 레티놀 나는 귀찮아서 안 쓸래. 한 번, 두 번 쓰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최근에 광고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것도 한번 써봐라. 그때는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겠지만 밤에 뭐 며칠에 한 번씩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레티놀 내가 주는 거 이거 써봐. 해서 그렇게 저의 선택지를 확 줄여주니까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쓰고 있는데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피부톤이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피부 결이 좀 매끈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티놀 조합은 밤에 사용을 하고요. 레티놀은
자외선에도 약하고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밤에만 쓰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사용하는 세럼의 조합은 GF 15% 솔루션 그리고 매트릭실 10% 더하기 HA 이거는 히알루론산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낮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성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씩 또 한숨을 쉬면서 이게 다 뭐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아, 그치. 제품 이름이 뭔가 뭐 수분 탱탱 세럼 뭐 이런 식의 귀여운 애칭을 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분명과 함량이 제품 이름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서 써보면 또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아마도 디오디너리 공식 몰이 스마트 스토어죠.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는 제품 이름이 너무 어렵고 쫙 나열돼 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실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식 사이트에서도 피부 타입별, 피부 고민별로 어떤 제품 조합을 쓰면 잘 맞다라는 거를 몇 가지 조합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합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GF랑 매트릭실. 맞아요. 이거는 두 개를 묶어서 탄력 리프팅 듀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녁에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레티놀 경우에는 저녁에만 써야 되거든요.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쓰고 며칠에 한 번씩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티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레티놀 같은 건 되게 고기능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좀 심해서 매일 쓸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띄엄띄엄 쓰다가 뭐 이틀에 한 번 요 정도로 늘려가는 식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를 쓰고 나서 이거를 세럼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스킨과 크림이 우리 스킨케어 단계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기능성 세럼을 바른다고 할 때 요런 두 가지 조합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순서를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묽은 제형의 세럼을 먼저 쓰고 약간 꾸덕하거나 끈적한 걸 뒤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F 15% 솔루션의 경우에는 갈색병에 들었고 맑은 액체인데 거의 물처럼 좀 맑은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바르고 매트릭실의 경우에는 약간의 점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번째 바르는 거지. GF 15% 솔루션의 GF는 그로스 팩터스, 성장 인자라고 해서 요거는 주름 케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실 10%는 펩타이드 세럼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고 장벽을 강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이번 슬로우 뱀버 기간에 더 쟁여두셔도 좋겠고 거기다가 좀 더 고기능성 뭐 주름이라든가 모공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레티놀을 추가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티놀 0.2 정도 제가 최근 쓰기 시작한 가장 낮은 단계를 주문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랑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동안 더 평상시에는 GF와 매트릭실 듀오 아까 탄력 리프팅 듀오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조합을 세럼처럼 평소에 사용하면 완벽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 선우 씨도 코 밑에 뾰루지가 나 있잖아요. 여기에 쓰는 희한한 제형의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물질? 마법 가루. 마법 가루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 요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름이 트러블 스팟 케어 설퍼 10% 파우더 투 크림 컨센트레이트. 아유 진짜 길다. 이름 정말 복잡하긴 하다. 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부분은 파우더 투 크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는 약간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자그마한 병에 들어있는 정말 마법 가루예요. 위에는
소금병처럼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뾰루지가 나는데 그 바로 위에다가 파우더를 뿌리면 조금 있다가 이것이 액체화되죠. 액체까지는 아닌데 피부의 수분과 만나면서 약간 꾸덕하게 달라붙어. 정말 크림처럼 그렇게 되면서 피부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디오디너리에서 보내주고 나서 제가 저는 피부에 트러블이 요새 없어서 쓸 일이 없네요. 이 제품은 광고 못 하겠는데요 라고 했다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말이 무섭게 입이 방정이라더니 그러고 나서 대왕 트러블이 생긴 거지. 근데 요거를 뿌려놓고 있으면은 되게 성이 나 있던 그 뾰루지가 가라앉더라고요. 이것의 이름은 설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 병에 들었는데 가루라서 되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양이죠. 뾰루지가 나서 설퍼? 이 마법 가루를 발라봐. 아니 근데 이 가루를 뿌려두면은 진짜 빨리 진정이 돼요. 깜짝 놀라게. 되게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디오디너리 제품들을 까먹을까봐 저희가 쓰는 병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놨는데 저는 이 제품들을 볼 때 좀 쾌감이 있어요. 너무 통일성이 있고 그렇지. 유리병에 다 똑같은 크기의 스포이드를 달고 있고 서체도 다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화장실의 그 거울 앞에 있는 선반 안쪽을 딱 열면은 디오디너리 제품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정말 정갈한 실험실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면서 볼 때마다 지금 루틴이 다 깨어진 우리 집에서도 참 깨끗해 보이는 그런 존이죠. 화학 실험실의 시약병 같은 그런 패키지 디자인이죠. 근데 디오디너리가 마케팅에도 거품이 없고 무슨 정말 수십억 모델료를 받는 연예인 모델을 쓰지도 않고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가지고 제품 이름을 짓고 이런 게 다 제품의 합리적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발성의 광고를 여둘톡에서 소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라고 느끼면서 좀 오랫동안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지향성 자체가 되게 저희의 철학과도 잘 맞는다고 느껴서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마다 제조 일자가 있고 이것을 오픈했을 때 그 이후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제조 일자는 지금 갓 만들어진 것과는 거리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게 항공을 통한 그런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입을 한다고 하죠. 디오디너리는 캐나다 브랜드고 캐나다에서 생산이 되어서 선박으로 운송이 되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되게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먹는 식품이 아니라 화장품조차도 갓 생산된 거, 몇 달 안에 생산된 거를 받아서 소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발송이 되는 제품들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고 중요한 것은 제조 일자가 아니라 오픈을 해서부터 몇 달 안에 써야 하는가. 그 기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제품마다 조그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6개월 안에 사용을 해라, 12개월 안에 사용을 해라 이런 표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서 쓰는 게 훨씬 더 화장품의 신선도에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용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 제품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시험을 해보기에도 부담이 덜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수목금 단 4일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디오디너리의 슬로우벤버 캠페인의 시작과 함께 톡토로들에게 제철 깜짝 선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배송 메시지에 톡토로 한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코알렌 립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7일까지입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게요. 올해 책 투표를 시작했더라고요. 와, 1년이 어쩜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죠?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붙들어 매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은 11월 초고 2달이 6분의 1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올해를 정리하기 시작한 이때 예스24에서 올해의 책 투표를 시작했는데 하와이 딜리버리도 그중에 후보로 에세이 부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와이 딜리버리는 온라인 서점 3사 모두에서 탑북으로 선정된 바가 있죠. 또 책이 워낙 아름답고 새로운 형식의 책이기 때문에 하와이 딜리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는 오시는 독자님들도 즐겁게 즐겨주시고 저희도 계절마다 분위기에 맞게 선곡하는 게 또 새롭게 재밌기도 해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월에 음감회가 한 번 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곳도 분위기 참 색다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요. 서울 을지로의 유명한 냉면집 우레옥이죠. 우레옥에서 하는 거예요? 우레옥은 아니고 그 바로 앞에 레코드 스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코드가 스톡되어 있는 곳입니다. LP판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죠. LP샵이에요. 네. 근데 분위기가 아주 좋고 좋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아주 오붓하게 가까운 곳에서 함께 파티를 하듯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중에 아마 가장 좀 아늑하고 밀접한 분위기에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음료도 있고 논알코올 음료도 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하고요. 음감회는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숍을 들러보시면서 음반 구매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 행사는 특별히 음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음악적으로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하와이 딜리버리 한정 굿즈 판매를 같이 하는 팝업 스토어의 오프닝 행사 성격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레코드 스톡 계정과 하와이 딜리버리의 출판사인 아키노프 출판사 계정으로 11월 6일 목요일 오전에 이 내용이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팝업의 시작이자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의 티켓 오픈은 6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네. 이번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조금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11월 6일 목요일 낮 12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야옹이 님께서 화요일 00시에 늘 기다리던 자리에 와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댓글 저희도 참 고맙죠. 아, 그러게요. 저희가 화요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고 큰 일이 없으면 자정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서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혜님께서 작가님들이 악력기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이 호두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굴리는 것이 생각났어요. 아무튼 오늘도 산책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호두 같은 거 이렇게 잘그락 손으로 만지거나 스프링 악력기를 쓰거나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죠. 저희가 비교적 이쁜 악력기로 어르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보니까 악력기 인증도 참 많이 하시던데요. 네, 톡토로들이 따라서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하트스토퍼님의 댓글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지난주와 함께 제2의 가을 한단편 같네요. 언니들이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두런두런 나누시는 걸 들으며 느긋하게 이족 보행하고 있자니 아, 가을이구나 싶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의 노란 가을볕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해서 언니들 목소리와 참 잘 어울립니다 해주셨네요. 지구토로님께서 밥 먹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뇌출혈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희미하게 되찾은 아빠가 절 보고 처음 한 말이 밥 먹었어? 거든요. 슬프게도 밥 먹었어는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밥 먹었냐는 말. 슬프지만 아빠를 생각나게 해줘서 고마운 말이에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로 남기셔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주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양면이 다 있는 에피소드네요. 읽으면서 저희 둘 다 지금 좀 눈물이 맺혔습니다. 엑시도어님의 댓글입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영국에서 카페 일 하시는 한국분의 브이로그를 자주 본 적이 있어요. 자주 오시는 손님들과 날씨뿐 아니라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일이 서로에게 편안한 일상이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SNS에서 자주 가던 단골 카페 사장님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부터 다른 카페를 찾아봐야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글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더욱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할 때는 손님에게 어느 정도의 인사가 적당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엑시도어님은 여둘 애들로 소개한 적이 있는 레터 프롬 레몬, 레프레의 사장님이시죠. 레프레는 테이크아웃만 하다 보니 카페를 운영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손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한 번 말을 건네고 그 답이 단답형이거나 더 이어지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야기를 얹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판단의 기준이 저에게 있는 것이라 쉽지는 않네요.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건 기본일 텐데 그것으로 제가 고객님을 알고 있어요.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특별한 마음을 전하기엔 부족하다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럼에도 잘 지내셨어요? 라든가 명절인데 어디 가세요? 레몬 좋아하시나 봐요. 등의 짧은 인사는 참지 못하고 겁내게 되네요. 톡토로 분들은 단골 가게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아는 척 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눈 마주치고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가요?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해드려야 서운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손님께는 부담이 아닐까 매일 고민되어 톡토로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선우 씨는 어때요? 저는 사장님들이랑 스몰톡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정말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야말로 뭐 나의 일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볍게 외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서 그런 스몰톡은 환기가 되고 늘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레플의 사장님이 언급하신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닌데 뭐 술집 같은 데 갔는데 지난번이랑 다른 분이랑 오셨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술집에서는 모른 척 해줘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자주 오신다거나 이런 인사? 뭐 이를테면 지난번엔 기분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 내가 너무 술을 신나게 마셨었는데 실수했나 싶은. 그렇죠. 근데 카페의 경우에는 저도 그거는 사장님한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너무 추레하게 하고 다니면서 내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친절하게만 대해주시고 그렇게 공적으로만 대해주시는 게 더 편한 곳도 있고 나름대로 눈인사도 하고 지나가다가 눈 마주쳐도 인사하고 이럴 때도 또 좋고 그냥 사장님이 좋으면 얘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색강토로님께서 저는 스몰토크 덕분에 올해 소중한 친구 괄호 열고 나이 불문 흐흐라고 하셨어요. 소중한 친구가 2명 생겼답니다. 탄핵 집회에서 만난 분 그리고 음악 듣다가 만난 분. 영화 취향도 같고 10월 부산 락페는 3박 4일 함께 했어요. 이번화 작가님들 목소리 들으며 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연히 같이 있게 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붙이고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재능입니다. 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이번 화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느낀 점은 스몰톡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 저는 북미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 정말 영혼 없이 주고받는 오늘 어떠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같은 인사말조차 우울감이 심한 요즘에는 건네지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누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와도 입 뻥끗하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타인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캐토로 드림 하셨네요. 진짜 그렇죠. 반짝이는 날 님께서 언니들 유유 남편이 갑작스럽게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위험성이 아주 크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예후가 좋은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무척 무서웠습니다. 수술실에서 대기하며 여둘톡 연달아 들으면서 끝나기를 혼자 기다렸어요. 언니들 목소리를 들으니 떨리며 두려웠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이야기에 집중하니 어느새 수술이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고요. 유유유 제 옆에 계셔주셔서 고마워요. 유유유 아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일정 끝내고 남편이랑 병실에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제육볶음 도시락 싸왔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마음고생 하셨네요. 네,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수킴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둘톡 시작한 이후 매주 챙겨 듣고 있는 수수킴 토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꼭 댓글을 남기고 싶어서 할 일 목록에 적어 놓았다가 드디어 165회차 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언제부터 할 일 목록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영국 생활 8년 차인데 영국식 스몰 토크에 익숙하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는 How are you도 쓰지만 Are you alright? 영국식이니까 Are you alright? 이렇게 하겠죠? 이라고 안녕을 묻곤 해요. 너 괜찮니? 라고 묻다니. 얼마나 정서가 어두우면 괜찮냐고 묻는 게 안 보일까 싶었어요. 제가 워낙 솔직한 편이라 그냥 괜찮다고 넘어갈 인사말에 안 괜찮다고 말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TMI를 참 자주도 털어댔던 게 생각나요. 아, 난 지금 좀 불안해. 집주인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등등. 근데 어떤 영국인은 묻기만 하고 쓱 지나가기도 해요. 마치 안녕 하듯이. 그래서 이젠 저도 그냥 얍, 이유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겪은 가장 난감한 스몰 토크 방식이었어요. 그럼 칸이 짧아서 2만, 숫자 2만 쓰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 수수킴 토로님과 엑시도어님이 영국식 스몰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엑시도어님이 언급하신 그 유튜브 채널을 저도 알고리즘에 떠서 몇 번 봤고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한국분이 영국인들과 일상적으로 아침에 커피 주문하고 그거 뽑아주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인데 정말 되게 가볍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문화구나 싶고 어찌 보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거나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성격일 때는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적응이 필요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괜찮냐라고 하는 말이 안부라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안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다고 묻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 어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녕도 너 안녕하냐? 안녕하니? 그러네. 그게 줄어서 안녕이 된 거니까 말의 기원과 쓰이는 방식은 또 다르기도 하죠. 다 있네요. 두 언어가. 수수킴 토로님도 이제 8년 동안 영국 생활 하시면서 영국식 스몰톡에 조금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음감회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진토로님이라는 이름으로 메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광진구에 살아서 광토로라고 메일을 드렸었는데 다른 분이 광저우에 사셨나 해서
또 광토로로 이름을 보낸 분이 계셔서 개명한 진토로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요. 어떤 티켓팅이든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서 시도 자체를 어느샌가 아예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에 좌석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극제이지만 매우 피스럽게 예약을 했습니다. 시작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워낙 길치라서 한 5분 정도 전에 도착해서 맥주를 픽업하려고 보니 CGV 앱을 껐다가 켜도 맥주가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바쁘신지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기 어려웠어요. 여차저차 시도해보던 중에 하와이 딜리버리 책을 들고 있으니 톡토로 분들끼리 문제를 공유하고 그중에 깨달음을 얻은 톡토로 분이 티켓 키오스크에서 티켓과 함께 별도의 종이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카운터에 주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다소 늦게라도 맥주를 픽업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해 그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답답한 와중에 그럼에도 평소에 여둘톡에서 톡토로들끼리 가진 유대감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온 관계로 맨 끝자리를 예약했는데요. 옆에 앉으신 톡토로 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안주도 같이 드시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유난히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경우 제 마음을 어렵게 열고 나면 갑자기 너무 냉정해지는 경우를 꽤 겪어서 언젠가부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톡토로끼리의 자리라서 그런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원래 먼저 얘기하는 편이 아닌데 나데라 정신으로 용기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폴딩 박스에다가 안주를 이것저것 알차게 챙겨오셨는데 음감회를 즐기려는 만반의 준비를 해오신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저도 언젠가 폴딩 박스를 활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폴딩 박스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접혔다가 펼치면 계단식으로 쫙 칸칸이 수납칸이 나오는 그건가? 계단식으로까지 챙겨오셨을까요? 맥주 한 캔에 안주를?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챙겨왔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안주를 꽂으셨다는 얘기 아닐까? 화면 보는 동안에 이렇게 무릎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게. 음감회 중에 오픈 채방에서 톡토로들의 멘트도 작가님들이 읽어주시는 시간이 사이사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 욕구가 꽤 많은 편이었지만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제 자신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에서 제 안에 숨은 인정 욕구가 폭발하더라고요. 그중에 셜리혼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선우 작가님이 연주자들과의 섬세한 호흡이 기가 막히네요. 막이 아니라 맥이 포인트. 이렇게 제 멘트를 읽어주셨는데 한번 간택을 받고 보니 작가님들께 또 읽히기 위해서 책방의 흐름을 읽고 약간 물이 섞인 멘트를 치는 저를 보면서 제 모습에 대해 반성을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알딸딸해져서 데이비보이가 통닭같이 보이고 선셋 롤러코스터의 마이진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는 둘리의 꼴뚜기 왕자가 생각난다는 드립을 쳤는데 물론 제 마음은 맞지만 어거지로 선을 넘는 무리수였던 것은 사실이라 저의 인정 욕구에 대해 다시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 뒤에는 그날 있었던 사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길게 써주셨고요. 내년에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 중이신데 그때 하와이 딜리버리 음악을 넣어가서 들으려고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요2020님께서 여둘톡 업로드되기 전날 밤 인스타에서 이걸 보고 대폭소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여둘톡에서 보릿고리 이야기가 나오네요. 재밌는 건 같이 봐야 하니 링크 남겨요 하셔서 인스타그램 링크를 타고 가봤는데 저희가 소개한 브로콜리를 보릿고리로 써놓은 표기법처럼 전통 시장에서 손글씨로 야채며 과일에 대해서 설명 써놓은 거를 모아놓은 그 사진 모음이에요. 자, 우선 샐러리 있잖아요. 설레리. 그리고 좀 설레지 않아?
왜 복숭아를 딱복과 물복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딱딱한 복숭아 바구니 옆에 딱한 것. 딱딱한 것이 아니라 딱한 것. 그리고 키위를 퀴. 이건 근데 글씨를 진짜 봐야지 웃긴데, 그쵸? 팟빵을 이용하시는 톡토로들은 이 링크 한번 들어가서 실제 사진들을 보시면은 잠깐 동안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웃겨. 미국산 잠홍. 여기에 칙촉이랑 다 있네요. 그러게요. 국산 브로커랑. 자, 이렇게 재밌게 보신 걸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6화는 루틴이고 뭐고 다 깨졌을 때였습니다. 여둘레드는 진정성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디너리의 11월 느린 세일 이벤트 슬로우벤버 캠페인과 함께 단 4일간만 있는 톡토로 특전을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